네,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어제 단일화 협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결렬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의 주요 발언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덕수 후보 당원과 국민들이 끌어낸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은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있었던 목소리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는 하겠는데 대신에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일단 해보자. 그리고 다음 주에 토론도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지도부의 반응까지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 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세 가지가 핵심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젯밤 나를 끌어내리려는 그러니까 당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이 얘기 뭐냐면 의총을 부인하는 겁니다. 의총에서 이제 뭐 여론조사 단일화, 그러니까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단일화 여론조사 등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끌어내리려는 이제 그 의도의 일환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 이제 당이 이런 점에 대해서 단일화 요구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 당무 우선권 내가 발동해서 즉각 손을 떼는 걸 내가 이제 지휘하겠다.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당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일단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토론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 날 단일화하겠다. 이 얘기 뭐냐면 내가 국민의힘 정식 후보로 대선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여론조사 해보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상 지난번 바로 어제죠. 그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발언을 염두에 둔 아마 선제적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는 지금 로드맵과 구체적인 룰 세팅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한덕수 후보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고 당 지도부도 이걸 용인할 가능성이 없어서 이렇게 된다면은 남은 한 3일 동안의 서로 간의 선택지하고 서로 간의 균형점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지금 일종의 극한의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 카드를 오늘 꺼낸 거는 그러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시간 싸움에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칼자루를 쥐겠다는 거죠. 이제 사실상 11일까지는 정확하게 3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쵸. 뭐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서 내가 칼자루를 쥐었고 일단 공을 로드맵을 그러니까 단일화에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 로드맵을 내가 제시하지 않았느냐. 다음 주에 하기로 했으니까 나를 원망하지 마라. 라는 식의 얘기인데 사실상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후보 측이 생각하는 정치 일정과 완전히 배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받을 가능성도 없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걸 용인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명분도 살리고 일단 본인이 키를 쥐고 가겠다는 두 가지 의사를 명백히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후보직 사퇴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하고도 어떤 타협점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후보 토론회하고 여론조사 단일화라고 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타협안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선택지가 사실은 안 보인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당의 공식 후보가 얘기한 거는 어젯밤에 뭐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지금 오늘 후보가 동의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인터넷 토론회를 하겠다. 예. 그리고 여론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후보가 더 선호를 당원들이 어떤 후보를 더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조사해서 내일 발표할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정국이하고 전당대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 단일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당 지도부나 그리고 의원들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의사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겠다는 표현도 사용한 거고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언급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 전까지는 한덕수 후보하고 다른 단일화 협상이 있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대로라면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후보로 후보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당무 우선권에 대해서 언급을 네. 해주셨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싶은데 강압적 단일화 중단하라라고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짚어주신 것처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 응분의 조치란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응문의 조치는 이제 본인이 당무 우선권이 있다는데 이제 당의 해석과는 좀 다릅니다. 당은 그게 이제 일종의 관행적으로 이제 후보의 뜻을 존중해 준 것이지 후보가 비대위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처에 대한 모든 인사권까지 행사하고 그 해산과 그 소집까지 다 그 관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배치가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법적인 조치도 이제 그 강구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당이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대응을 할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더더군다나 전국위원회와 전국대회를 물론 김문수 후보 측입니다. 8명의 원외당협위원장이 예. 가처분의 신청을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조만간 결론이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종의 제도와 법으로 그 김 후보를 압박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도 이제 법적인 대응을 같이 맞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걸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당무 우선권에 대한 발동의 여부는 이제 국민의힘 이제 지도부 이른바 쌍권이라고 그러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떠한 얘기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 얘기는 이제 수용하지 않겠다. 이제 그 권한은 내가 당무 우선권으로 내가 이제 그것을 대처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양쪽이 이제 그 거의 뭐 균형 뭐랄까 접합점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이제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자료화면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격앙된 어조로 그 알량한 대선 후보 자리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의 지금 사실상 2인자인데 그렇게 당원들이 선출한 대선 후보를 알량한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걸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이제 표현을 쓴 것은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이제 후보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당이 아마 또 다른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대응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마땅한 수단이 없고 뭐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당규를 조금 일부 개정해서 김 후보의 어떤 후보지를 박탈할 수 있는 일종의 처벌 조항을 둔다든가 뭐 다른 어떤 그런 걸 뭐 그 외외 조항을 두어서 후보직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시도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정면으로 저항할 경우 또 법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또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측면도 있어서 참 이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단일화의 미로에 갇혀버린 듯한 지금 그 국민의힘의 형국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에서 제시한 어쨌든 시간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있을 토론회도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토론회 하자라고 제시를 한 상황이고 지도부는 앞서 뭐 토론회에는 후보가 불참을 하더라도 여론조사는 강행하겠다, 진행하겠다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 오늘 내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지금 협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또 조사를 설령 한다 하더라도 후보가 협조하지 않는 한 이 조사가 실효성 있게 뭔가의 의미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대로 가면 누가 먼저 지는지 보자라고 얘기한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상 초유로 대선 후보를 낸 그러니까 제2당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당에서는 이거 용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대로 가면 그냥 대선 그냥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이기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당무선권 발동한다는 얘기는 여론조사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그 어떤 단일화 협상 또 그리고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강제 단일화 절차나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절차와 관련해서 또 다른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예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대위 해산 얘기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비대위 해체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후보 자격으로 일단 11일까지 후보 등록까지만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주도해서 선대위를 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 지도부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선대위 체제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일 날 D-Day로 잡아놓고 그 전에 어떤 조치들만 후보의 권한으로서 막는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잠시만요. 된다는 저희 거예요. 지금 이 시각 김덕수 대선 후보가 김문수 대선 후보가 관훈 클럽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자리에서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지 지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의 줄탄핵과 예산 폭거, 대통령 탄핵도 모자라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이재명 재판도 중지하라고 급박합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무도한 세력과 싸우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이 선택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정당한 공식 후보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후보 단일화는 국민과 당원 동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그 위력이 발휘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를 당의 몇몇 지도부가 끌어내리려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몇몇 사람들이 작당해 대통령 후보까지 끌어내린다면 당원 동지들과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후보 단일화입니까? 후보 교체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저는 젊은 시절부터 오로지 민주 영생, 독재 필망을 생각하며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20살 대학생 때 7년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청계천 피복공장 재단 보조였으며 한일 도로코에서 면도날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극단적 불의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군사정권의 철권 통치에 저항했고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친북 노선에 저항했습니다. 제 삶은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를 실현하기 위한 기나긴 대장정이었습니다.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라는 중책을 맡고 난 뒤부터 이 나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온몸을 바쳤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온갖 반대를 뚫고 시작한 GTX와 판교 테크노밸리,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통혁명과 성장 동력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민들과 보통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경기도지사 시절 택시 현장에 정답이 있다는 제 신념은 결실과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복지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무한돌봄, 이 역시 극빈가정 현장 방문에서 발굴한 정책 대안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공간, 한센인 마을에 대한 현장 방문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1박 2일 한센인들과 함께 자고 함께 밥을 먹으며 한센인들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가 내놓은 공약은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저희 진솔한 고백입니다.
저는 고심 끝에 이번 대선 제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을 벌게 해주자는 것이 저 김문수의 핵심 철학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존재하고 복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화끈하게 낮추고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은 저 김문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냥 쉬었음 청년이 50만 명이 넘는 이 암울한 현실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부활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기도록 하고 대학교를 거쳐 취업, 결혼,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GTX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만 누리던 속도와 기회를 이제 부산, 광주, 대구와 대전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 일을 해본 사람, 실적을 내본 사람, 낮은 곳에서 뜨겁게 살아온 사람에게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김문수 당신의 경쟁력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치열한 제 삶의 궤적이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말해왔던 제 인생이 보증수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김문수를 믿고 저 김문수에게 맡겨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변함없이 항상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을 하시면서 한세인 영역에서는 좀 약간 울컥하시고 그랬는데 물도 좀 한 잔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치열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훈 토론은 후보의 정치 그리고 철학과 관련된 큰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뜨거운 정치 쟁점이 있는 거라 저희 토론의 전반부, 초반부에는 후보 단일화라는 쟁점과 관련된 현안에 집중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서승욱 부국장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중앙일보 서승욱 정치 담당 부국장입니다. 먼저 어제 국민들이 관심 속에서 진행됐던 75분간의 담판, 어제 만찬회동에 관련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제 물론 당연히 심각하고 엄중한 얘기들이 오고 갔을 걸로 짐작되는데, 다만 어제 브리핑에서는 사모님들 말씀도 하시고 좀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말씀도 하셨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단일화와 관련된 그 내용엔 진척이 없어서 좀 안타까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제 75분간에 걸친 만찬 회동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예, 어제 만찬을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 후보께서 미리 4시 반에 만찬 직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은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후보가 됐으니까 한 일주일이라도 선거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V 토론하고 그 다음 여론조사도 해서 단일화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가져갔는데, 우리 한덕수 후보께서는 그건 생각 자체가 없고 아예 어제 긴급 기자회견 한 거 이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 정리가 다 된 것이다, 최종적인 아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 제가 다 그 내용을 봤는데 11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본인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는 전데
그럼 어떻게 단일화를 해가지고 11일까지 어떻게 마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더 이상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에 단일화에 대한 부분은 별다른 진도가 안 나가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떻게 어려운 정치판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주변적인 말씀밖에 나눌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도 그 말씀하셨죠. 다음 주 수요일 그 토론, 그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여론조사 일정 말씀하셨는데 어제 사실은 뭐 어제 결렬이라고 다들 언론들이 보도를 했지만 그 관련돼서 새로운 무슨 제안 내용이 없었던 것처럼 브리핑이 됐는데 그러면 아까 하셨던 말씀을 어제 회동에서도 말씀을 하셨다는 건지. 어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제 여러 가지 단일화 부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보니까 어제 그 긴급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그 이외에는 다른 뭐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당에 맡기겠다. 그러면 당이라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당헌에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은 당의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우선적인 권한을 가지게 이렇게 돼 있어서 당이라는 것은 선거에 관한 하는 제가 당입니다. 제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하고 논의를 하셔야 된다. 그거는 그 문제는 우선권 문제 이런 거는 당과 저하고 해결해야 되지 본인은 그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러시니까 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식사를 하면서 화기애애하고 매우 우리는 뭐 한덕수 우리 총리 하실 때나 뭐 주미 대사 어느 경우든지 저는 우리 한덕수 후보님하고는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화기애애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눴습니다만은 후보 단일화에 관한 것은 본인이 이미 1시간 반 전에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히셨기 때문에 더 화제가 진도를 못 내고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어제 다시 오늘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제안을 또 공식적으로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오늘 오후 4시인가요? 그 예정된 거기 그 면담에서는 우리 한덕수 후보께서 그 당초에 11일 이후에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어떤 형태로든 수정해서 다른 생각, 바뀐 생각을 갖고 오셔야지 이야기가 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 시각 관훈 토론에 참석한 김문수 후보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후에 지금 바로 관훈 토론에 참석을 한 만큼 관련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첫 질문이 어제 만찬 회동에 관한 질문이었고 여기서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냐, 어떤 대화가 오갔냐 이런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은 한덕수 예비 후보가 어제 만나기 전에 있었던 긴급 기자회견을 먼저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11일이 이제 분수령이다라는 말을 이제 한 것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오늘 기자회견 했던 내용이랑 사실은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본인은 어저께 이 얘기, 즉 다음 주 수요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고 예. 수요일 날 이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여론조사 거쳐서 그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한덕수 대행이 계속적인 그 4시 반 기자회견을 통해서 11일까지 자기는 안 하면은 자기는 그만하겠다. 또 예. 하나 단일화의 룰과 관련한 얘기는 단일화 이름을 해놨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당무 우선권이 김문수 후보가 내가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내가 후보니까 내가 당의 역할을 대신해 나한테 얘기하라고 했는데도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어제 이 얘기는 못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를 종합하면은 한덕수 대행은 당에 일임하겠다는 단일화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것과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후보를 내려놓게 후보 등록 안 하겠다. 네. 이 얘기 두 가지가 동호 반복을 했던 것처럼 지금 김문수 후보는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그 동호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바람에 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못하고 나왔고 그래서 오늘 발표한 것이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과도 일맥하는 것 같아서 향후 앞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진척될지 정말 이건 1시간 앞을 예상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한덕수 캠프에서도 긴급 기자회견 이후에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 어제랑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11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전 단일화 테이블에 무조건 나오기를 좀 바란다. 여기서도 지금 입장 변화가 특별히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예.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젯밤 늦게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뭘 의미하는지가 대략 나오는데요. 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게 3일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한 사흘 넘게 굉장히 서로 간에 당 지도부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랑 같이 만나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담판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담판하러 간 자리에서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한덕수 후보가 담판 자리가 있기 바로 1시간 반 전쯤에 미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는 내가 후보로 되지 않는 한 나는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담판장에 나와가지고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난 다음에 당 지도부가 그 이후에 선택한 방법이 그냥 일방적으로 토론회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일정이 10일 전국이 11일 전당대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한덕수 후보한테 뭔가 제안해서 서로 간에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든 뭔가의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에 대한 일절 언급도 없이 한덕수 후보는 그냥 당 지도부하고 동일한 얘기를 하고 당 지도부는 그냥 일방적인 추대 형태로 한덕수 추대 형태로 그냥 일정들 다 맞추고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나는 단일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한덕수를 추대하기 위한 경로나 아니면 절차를 밟고 있는 거라고 어제 확신을 갖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앞으로는 받아줄 용의가 없다. 이미 그 의사를 다 확인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음 주에 단일화 그 토론회하고 여론조사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구체적인 제안으로 얘기는 하지만 어제 미처 얘기할 새는 없었고 앞으로 자기 일정대로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한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기에 응하든가 아니면 응하지 않든가 두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한덕수 후보가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이 모습도 함께 보시죠. 우리 국내외 사정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이 정말 무에서 유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때의 큰 결심을 했던 때와 저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지금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또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이러한 모든 문제도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아주 밀접하게 군사 협력을 하고 있고 북한의 군사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면서도 동시에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너무 마치 영국의 챔berlin 수상이 히틀러에 대해서 아주 그냥 무사한이란 그런 태도에 빠져가지고 평화협정 하나 종이에다가 사인한 거를 가지고 영국은 이제 독일의 침공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안전해졌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만족해하던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한미일 간의 군사적인 또 같은 이런 인권이라든지 법치주의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는 국가로서 우리의 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그런 억지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대화의 창을 열어야 된다. 마치 평화만 주장을 하면 평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순진한 발상은 정말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간에는 우리의 기본적인 사회적인 질서를, 국가적인 질서를 규정하는 헌법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춰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우리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고 강화시키는 헌법의 개정이 없이는 이제는 우리의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국방도 있을 수 없다. 국방의 어떤 하나의 우리의 원하는 이러한 상황은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대외적인 관세 폭탄에 대비한 통상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선거는 6월 3일이고 우리의 통상 문제의 해결은 주어진 시간은 7월 8일까지입니다. 물론 한미 간에 제가 트럼프와의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기간 동안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팀을 만들고 그리고 과제를 확정하고 이런 진전을 있고 또 그러한 서로 간에 지금 그 협력적인 협의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최종적으로는 6월 3일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러한 통상 문제, 관세 폭탄의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그러한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민주당과 여러 그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통상에 대해서 손을 떼라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맡겨둘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동차 업계와 또 알루미늄과 철강 업계는 25%의 품목 관세 밑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협상을 중단해라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본인들의 정부가 아니면 딴 정부가 이런 문제를 진전을 보이는 것은 못 보겠다 하는 일종의 놀부 심보밖에는 저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럴 여유가 없고 우리의 국익을 지키면서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약자의 보호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통상마찰과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지정학적인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러면서도 안전을 보호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그 취지와 그런 뜻에 동의하는 분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문수 후보와 오늘 오후 4시에도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는 바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근본적인 모든 구조와 삶과 연계된 거기 때문에 사소한 자기의 불편함, 자기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거는 구정치인이나 하는 그러한 저는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에 수십 번 우리 김문수 대표가 약속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즉각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겠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국가와 제가 평가를 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분들에 대한 저는 큰 신뢰와 결례와 또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못할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러면 기자 질문 한 3분 정도 받겠습니다. 항상 이게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예. 채널A 남영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단일화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지만 김문수 후보가 TV토론에 불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인이 제시한 단일화 방식이 있잖아요. 뭐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토론을 하고 나서 여론조사 하겠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모든 방식은 저는 당에 일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이 정하는 모든 방식을 다 받아들일 겁니다. 따라서 오후에 뭐 하려고 했었던 만약 토론회가 당이 정하는 것이라면 저는 당연히 그걸 따르고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저는 그 후보 토론회 장소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요청한 4시의 면담도 제가 오늘 원래 대구 일정은 저녁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조금 그 일정을 조정을 해서 4시에 그 서로의 회합에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저는 사실 저의 입장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백불에 더 추가할 것이 없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당에다 일임하고 당의 모든 거에 따르고 그리고 그 우리 등록을 할 때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저는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대안도 없었습니다. 다만 당이 본인을 괴롭힌다. 예를 들면 뭐 내가 당을 이제는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정말 사소하고 아무 중요성도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백불을 하지 않고 그냥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만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김문수 후보 팀과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는 대단히 사실이 아닌 일들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4시에 회동이 끝나면 김문수 후보와 같이 여러분들 앞에 서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확고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후보에 따라서 각자의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의 현재의 누란의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 지금 내가 꼭 되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뭐 안 되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일이고 그 후보로 나선 분들이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정말 현명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일 것이다. 저는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헌법을 바꾸고 그리고 국민과의 동행을 하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더 좋은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통상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개헌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청년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상은 저는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런 저의 욕망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3년만 하기로 했고 이러한 취지를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저는 알아주시리라고 믿고 그런 데서 그렇게 제가 왜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그러한 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제가 가서 그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앞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질문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충분히 기자분들의 어떤 이런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입니다. 그 총리님께서 모셨던 대통령 우리 오 사장님 잘 계세요? 네, 잘 계십니다. 예. 총리님께서 모셨던 대통령 분들 중에 공교롭게도 두 분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한 분이 오늘 여기 오신 박정희 전 대통령이신데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아마 헌법의 규정도 조금 좀 달라지지 않았나. 제가 뭐 거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아마 그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이제는 우리의 국민들이 그러한 그 비상계엄에 대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분들은 대통령은 더 계셨죠. 지금까지 상당한 숫자가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또 전쟁 때도 선포됐고 국내적인 그런 데도 선포는 됐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무엇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국무회의 내지는 그런 그 국무위원들의 모임을 저 대통령께 건의드렸던 저도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국제적인 위치 또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런 그 국정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국회가 신속히 그러한 해제 결정 요구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도 즉시 우리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따르도록.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한덕수 예비 후보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발언까지 이어서 들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저희는 관련 내용으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 한덕수 예비 후보의 발언부터 먼저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4시에 김문수 후보를 만나겠다. 그리고 단일화 관련 당에 일임했기 때문에 본인은 당에서 한 토론회 등 일정에 다 참석을 하겠다. 그리고 어제 회동과 관련한 부분도 짚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좀 날이 서 있습니다. 날이 서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일단 지금 선제적으로 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과 좀 다르다. 특히나 측근들과 얘기도 있고 후보 얘기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이 좀 약간 그 사실과 다른 얘기, 좀 일종의 조금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만난 후에 같이 공동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 공동 입장에 김문수 후보가 응해줄지 저도 의문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어제와는 좀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면 대응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오늘 오후 4시에 가서 일정 중단하고 올라가서 만나겠다는 얘기는 혹시나 단일화가 결렬됐을 때 그 귀책 사유가 한덕수 지금 후보에게 오는 건 그건 내가 아니다. 이거는 내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안 하겠다. 나도 적극 나서겠다. 그러면 당이 주관한 후보에는 김문수 후보가 오든 말든 나가겠다는 거는 어쨌든 나는 당이 꾸려진 로드맵에 의해서 단일화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정면 배치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오늘 4시에 아무런 의미 없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극적인 회동이 될 수도 있으나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지금 이 시각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쁜 시간 쪽에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전국에 특히 이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에 순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닐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아이고 죽겠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요. 손님 없어요. 가게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가끔씩은 우리 아들, 딸 취직 못하고 놀고 있어요. 꼭 경제를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듣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렵고 국내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 전 세계 상황이 나빠서 우리 자체도 매우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역량, 자본, 기술, 교육 수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낸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그리고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죠. 그 중심에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수출 여군으로서 우리 기업들의 역할 자체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업들의 발군의 실력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앞서는 영역도 상당히 많고 비록 많은 부분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기 부적절하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위기 자체를 우리 국민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겨냅니다. 아마 전 세계인들이 두 번 놀랐을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저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라는 게 첫 번째 놀라움일 테고 두 번째 놀라움은 저거를 아무런 피해 없이 유해를 없이 저렇게 슬기롭게 아름답게 극복하는 나라도 있구나. 두 번째 놀라움일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들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우리는 앞으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베껴서 빠르게 베껴서 추격을 해왔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제는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반발 앞서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저는 여러 영역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전통 산업들에 대해서는 산업 전환을 충실하게 이뤄내야 되겠고 거기에는 당연히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저는 새로운 산업 영역, 성장 동력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기회의 공정 또 결과 배분의 공정을 통해서 양극화도 조금씩은 완화해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드는데 이 정치인들이나 또는 관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수요자, 우리는 공급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에 완벽하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행정도 공급인데 이 행정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 영역의 기업인들, 그중에서도 주요 임원분들이 많이 오셨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의 피해를 끼치지도 않고 이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지도 않으면서 성장 발전하는 길이 있다. 이런 점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자리 만들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후보님께서는 다음 순서를 위해 그대로 예,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현재 경제 위기 속에서의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현장 연결에 앞서서요. 저희가 한덕수 예비 후보의 발언 두 분께 여쭤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 좀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덕수 예비 후보도 그렇고요. 앞서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4시에 만난다. 큰 틀은 지금 같아요. 그런데 발언들을 좀 들어보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좀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여러 가지 것들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후보가 기존의 입장에서 한 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더 협상이 나아갈 만한 좀 단판을 지을 만한 뭔가의 제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제안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의 단일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이걸 두고 지금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맞붙을 상대가 바로 나다. 이거를 보수층이나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는 거죠. 아직 11일이라고 하는 며칠 동안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먼저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결국은 지지도 떨어지고
그리고 당에서 있어서 협상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카드를 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만난다고 하는 건 사실 김문수 후보의 태도로만 봐주는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겠다. 나 당당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의 내용은 사실은 어제랑 태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당 지도부에 다 일임했다. 구체적인 뭐 단일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당 지도부 결정에 내가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소속 후보인데 국민의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후보 간 담판을 하겠다고 만나는 자리에서 자기가 협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당에 물어보십시오.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말이 겉돌잖아요. 그 어떤 협상이나 중재안이 만들어질 수 없는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사실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당 지도부의 지지를 받고 당 공식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독수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이런 절차로 가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오늘 관전 포인트는 이제 4시에 회동이 어떻게 되느냐, 6시에 토론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결국엔 이제 두 후보 모두 지지층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도부에서는 단일화 여론조사 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기존에 했던 당원 여론조사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단일화가 필요하다,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80%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지금 근거로 지도부에서는 계속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근거가 되고 있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당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후보는 이제 공식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선출은 됐지만 결국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그 당원의 의사 2, 3차 여론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했던 당원들의 지금 뜻을 물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뜻이 그렇게 확인됐다는 거는 당이 이름으로 선출한 후보도 이것을 수용해야 될 사실상 정치적 의무가 있는 거죠. 법적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의무가 있고 더더군다나 그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그 수용성에 대해서 높은 의지를 밝힌 만큼 그것에 대한 표를 받았던 또 채무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것도 정치적 채무인 거죠. 그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압박하는 효율적인 수단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되는데 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느냐.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후보 지위를 알량하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한심한 오늘 태도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렇게 본다면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지금 뜻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동국 대변인도 상관없이 우리는 가겠다. 예. 김 후보가 뭐 오든 말든 뭐 우리는 상관없이 가겠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잘못하면은 내일 오늘 이제 TV 토론이 이제 설령 한덕수 후보가 참여된 채로 일종의 비전 발표가 되겠죠. 그럼 한 사람만 발표하고 남은 거 가지고 내일 모레 여론조사를 해버리면은 그걸 이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쟁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에서는 이걸 밀어붙일 테고 김문수 후보는 당무 우선까지 끌어들이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이 치킨 게임이 과연 11일 날로 가게 되면은 이게 도장 싸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 등록을 이제 선관위로 해야 되는데 당의 사무처에서는 직인을 못 찍겠다. 직인을 찍어달라. 이거는 이 사태까지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이것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뉴스가 나와도 놀랍지 않은데 지금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또 토론해야 되는 상황이 참 한마디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국민의힘 의총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내부에서도 참 여러 가지 뭐 우려도 나왔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죠. 예. 왜냐하면 당 지도부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일정대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되 근데 단일화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한독수 후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밀어붙일 경우에 김문수 후보가 반발을 하면 그 어떤 곳으로도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들 사이에서 법률적인 분쟁이나 이렇게 가버리거나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 총선 때 보였던 옥새 들고 나르샤 그 장면이 나온다고 하면 이번 대선은 그냥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상당수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방향으로 보면은 이제는 이제 당 지도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문제가 남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11일 전 단일화는 없다고 사실상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당 지도부가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지금 계획한 대로 토론회하고 오늘 오후부터 저녁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여론조사 그냥 강행해버리고 그리고 그거 발표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한독수 후보한테 유리한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결국 김문수 후보 끌어내리겠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게 되면 당무 자체를 김문수 후보가 지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법률적 분쟁 소지가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미 가처분이 들어가 있는 정국이하고 전당대회, 이것도 법률적 분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일만 지나고 나면 법률적 분쟁이 그 이후까지 지속되면 승자 패자가 따로 없는 그냥 모두 다 패자가 되는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던가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뭔가 결단할 수 있는 뭔가 동의할 만한 안을 제시하던가 두 가지 외에는 제가 볼 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요.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과 대장동 사건의 공판 기일을 재판을 이제 대선 후로 미뤘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현장 발언도 듣고 왔는데 이런 결정이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려져서 사필 규정이지만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재판들도 계속해서 대선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렸던 내용 중에 상당히 관련한 선거들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원이 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네. 이런 결정들로 굉장히 또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 받아들이는 부분들이요.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전방위적 압박이 사법부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법에 정한 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이제 그 처리 시한이 6월 26일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빨리 처리한다 해서 과연 이것은 문제 삼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다시 또 올라오면 재항고까지 2단계 절차가 남아 있는데 선제 탄핵을 하겠다라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지금 협박을 통해서 결국 사법부에 지금 이런 걸 이끌어냈는데 이재명 후보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선거 기간 동안 나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겠습니다 했으면 저는 법원이 수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선거법에도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의 어떤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그런 법조항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법부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고등법원 3명의 판사들을 전부 선제 탄핵하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만일 이재명 후보의 이 재판부 대법원 만일 최종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나왔으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불공정한 걸 해소했고 불안정성을 해소했고 국민의 주권을 선택을 아주 현명하게 해줬기 때문에 정말 찬사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유죄 취지 판결이 나와서 취지의 판결이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와중에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사법부를 전체를 겁박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결국 청문회까지 하겠다 해서 지금 날짜까지 잡은 거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중도의 바다를 건널 생각이 있는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그동안의 통합 혹은 뭐 정말 얘기했던 뭐 우클릭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말하자면 수사에 불과한 거고 결국에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적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당을 사실상 호위무사로 쓴 건데 우리가 그렇거든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정당입니다. 게이트키퍼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벽을 허무는 게 정당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런 거친 공세에 법원이 이렇게 좀 굴복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법원이 이렇게 허락해 준 것도 좀 대단히 아쉽고 민주당의 이렇게 무도한 공세는 이번 본선 과정을 통해서 정말 국민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짚어주신 부분과 연관해서요. 지금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뭐 청문회도 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또 오늘 오전에도 관련해서 뭐 특검법 같은 것도 발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수위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아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 청문회는 예정대로 할 거고요. 왜냐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대선 바로 앞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상황에서 이례적인 초스피드로 지금 대선 주자, 그러니까 지지율 1위 나오는 주자와 관련한 재판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럼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진실을 확인하겠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 청문회는 계속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법률적인 문제는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가지고 법안이 바로 공포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공포 절차라는 게 있는 거고요. 지금 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해주지 않는 한 또 다시 거부권의 그 순환이 또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두를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책들을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탄핵안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안을 뭐 직접 발의한 것도 아니고 결국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발의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은 뭐 실제 실천에 옮기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을 내자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한 게 지난 1일이었어요. 그 사이에 지금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만약에 국민들이 그 판결 이후에 이 판결이 심각하게 이 판결이 합당했다고 판단한다고 하고 또 이재명 후보의 자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아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중도층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희대 대법원장의 조치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은 대법관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다고 분명하게 마음으로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이번 대법원 결정이 중립성이나 아니면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있어서 크게 훼손했다고 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둘째로는 뭐 여러 판사들이 다 지금 공개적인 법원 내부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다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왜 판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는가? 형식적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어떤 내용적인 공정성도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재판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대법원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들 사이에서도 아니 그러면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예. 그런 면들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